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일본은 자판기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어딜 가나 자판기가 보여서 편하게 어디서든 음료수를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음료수뿐만 아니라 라멘, 햄버거, 샐러드 등 별의별 자판기가 다 있다는 일본. 일본 내에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물건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주목하면서 국뽕 콘텐츠로 자주 제작하는데요. 그중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 자판기 문화입니다. 일본은 세계 제1의 자판기 대국이라며 해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일본의 자판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자판기가 폭망 중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판기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세계 최초의 자판기는 이집트의 성수 자판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이집트에서 동전을 투입하면 그 무게로 인해 물이 나오는 장치로 만들어져 사원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현대식 자판기는 1850년대 영국에서 우표를 판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876년 우에노 공원에 웬 체중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일본 자판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890년 술이 나오는 자판기가 일본 최초의 음료 자판기였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일정 시간 동안 사케가 나오는 자판기였죠. 1904년에는 우표 자판기가 만들어집니다. 동전을 넣으면 왼쪽엔 엽서, 오른쪽엔 우표가 나왔다고 하네요. 1912년에는 과자 자판기가 등장합니다. 이 자판기에 일전을 넣으면 과자가 나왔다고 해서 일전 과자라고 불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장권 판매기도 등장하게 됩니다. 1931년 구리코의 창업자 에자키 리이치가 만든 구리코 자판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판기는 돈을 넣으면 화면을 통해 15초간 영상이 흘러나오고 내부에 축음기를 통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이 끝나는 동시에 과자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1955년에는 하리스의 껌 자판기가 등장하고요. 같은 시기에 자판기 붐을 일으킨 오아시스 자판기도 관광지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아시스 자판기 같은 경우는 오렌지 주스를 투명한 통으로 외부에 노출시켜 내부에는 작은 분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큰 인기를 끌게 된 자판기였습니다. 1962년 인기를 얻은 오아시스 자판기를 보고 자판기 사업의 가능성을 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미국의 코카콜라 자판기를 일본에 들여와 880대를 전국에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여러 기업에서 자신의 상품을 넣은 자판기를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코카콜라 자판기 중에 직접 손으로 가지고 와서 꺼내는 방식의 수평 자판기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1965년 도쿄 시부야역에 전철 승차권 자동 판매기가 설치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전철 전 구간에 빠르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1967년 백엔 동전이 은에서 백동으로 변경되면서 동전이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자 자판기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1970년 캔 음료 자판기가 등장하게 되고 이때 차가운 음료와 따뜻한 음료 모두 가능했던 이 자판기는 일본에서 큰 매출을 올리게 되고 1975년 캔커피 조지아의 발매를 계기로 종이컵으로 마시는 커피 자판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롯데가 1977년 한국으로 400대의 커피 자판기를 들여오면서 일본의 샤프 커피 자판기가 한국 최초의 자동 판매기가 됩니다. 그리고 햄버거 자판기, 컵라면 자판기 등 수많은 자판기가 설치되면서 다양하고 재밌는 자판기가 일본 어딜 가나 많다는 것은 나라의 좋은 치안이 한몫을 했다며 치안과 자판기 문화를 동시에 칭찬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일본의 자판기 문화를 신기해하는 외국인들의 리액션을 담아 국뽕 영상을 많이 제작하기도 했었죠. 실제 서양 국가들은 자판기를 대부분 실내에 두거나 외부에 두는 것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일본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판기 문화입니다만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는 일본 전국에 560만 대였던 자판기가 2021년 390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20년간 160만 대의 자판기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판기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담배 자판기의 폭망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어디서든 보였던 담배 자판기, 최근 일본에서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담배 자판기가 안 보이게 된 계기는 바로 타스포의 도입입니다. 타스포는 담배 자판기에 성인 인증을 해주는 카드인데요. 타스포가 도입된 2008년 전에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누구든 자판기를 통해 담배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면서 2008년부터는 타스포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자판기를 통해서 담배를 살 수 있었죠. 자판기라는 게 편하게 어디서든 손쉽게 구입을 해야 실용가치가 있는 것인데 행정적으로 발급받는 기간도 오래 걸리는 일본에서 사진도 찍고 카드를 발급받는 일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었을 겁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고 인증하는 절차까지 있으니 여간 불편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더 이상 담배를 자판기에서 구입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그냥 담배 전문 판매점이나 편의점에서 사는 게 오히려 편리해진 것이죠. 담배 자판기는 2005년에 60만 대가 있었지만 2021년에는 12만 대로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타스포 카드 역시 2026년을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자판기가 줄어들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백엔 원두 커피인데요. 2000년 초반까지는 일본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잠깐 쉬면서 근처 자판기에서 차를 사서 주로 마셨습니다. 녹차, 우롱차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 점점 커피 문화가 발전하면서 2011년 편의점에 백엔 원두 커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편의점에서 커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특히 로손의 카페라떼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보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원두 커피 가격이 자판기의 음료보다 저렴한 백엔에 팔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음료 자판기의 효자 상품
상품이었던 차와 캔커피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줄고 회사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판기의 매출이 줄어든 것인데요. 현재는 코로나를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업종에 비해 자판기의 매출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심에서 벗어난 지방의 자판기 영업사원과 상품 보충 인원이 부족해지면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 구석진 곳에 있는 자판기들부터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일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판기 문화, 최근에는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야 지금 같은 자판기 대국의 명성을 이룰 수 있다며 케이크 자판기, 곤충 자판기 같이 정말 특이한 자판기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 자판기 후진국이라며 한국과 비교하여 스마트 디지털 자판기가 설치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의 한 매체에서는 이미 한국 도서관의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디지털 자판기를 통해 대여와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겹살, 밀키트, 화장품 등 스마트폰과 터치 패널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자판기가 설치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일본의 커피 자판기를 통해 자판기 문화가 생긴 한국에게 뒤처진다며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라 선라이즈입니다. 네, 이곳은 일본의 사가미하라시에 있는 타이어 판매점입니다. 요코하마 위쪽에 있네요. 요코하마 위쪽에 있는 타이어 판매점이 자판기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에 많은 자판기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데 이 중고 타이어 점포의 사장님이 자판기 오타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망가진 오래된 자판기들을 모아서 직접 고쳐가지고 전시하면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트위터에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해요. 일본의 쇼와 시대 때 오래된 레트로 자판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최신 자판기들도 있네요. 오렌지 갈아가지고 만드는 생과일 주스도 있고, 일본의 유명 유튜버들도 많이 찾아서 이곳에서 먹방을 했었죠. 이게 옛날 다바코 가게인데요. 여기에 할머니나 아줌마 같은 분들이 이렇게 그 모습을 재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음료수를 파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런 중고 타이어 휠을 파는 가게인데 지금은 자판기 사업이 부업이 돼버린, 가면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곳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의 하네다 공항입니다. 하네다 공항 같은 경우는 잘 찾아보시면 곳곳에 재밌는 자판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일본의 자판기 오타쿠들이 자주 찾는 곳이 이곳 하네다 공항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자판기들이 하네다 공항에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하네다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자판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구석구석 찾아보셔가지고 일본의 자판기 문화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파는 자판기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 구마모토도 있고 여러가지 지역이 있는데 후쿠시마 지역이 있으니까요. 후쿠시마 지역 거는 잘 빼서 드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SNS로 찍기 좋은 그런 자판기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 셀렉샵 삐뽕입니다. 도쿄에 두 곳이 있는데요. 도심 내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의 셀렉샵입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는 곳곳에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도심 같은 데서는 이렇게 특이한 자판기들이 모여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도쿄에 특이한 자판기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삐 누르면 뽕하고 나온다 해서 삐뽕.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 반찬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반찬들을 주로 파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한국 반찬 2개나 사용이 되고 있군요. 간장게장도 있네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자판기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네다 공항이나 이런 삐뽕 이런데 찾으셔가지고 신기한 자판기 구경해보시거나 한번 직접 뽑으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